매파적인 금리 동결, 그러니까 일시정지라는 내용입니다. 우선은 시장이 여태까지 올린 금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지켜본 다음에 좀 신중한 행보를 이어진다고 했었는데, 앞서 들으신 대로 두 번 연내에 더 올린다는 내용은 시장한테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어때야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우선 전문가님과 볼 세 가지 플로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플로우입니다. 매파적인 금리 동결, 그리고 파월은 달래기 발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앞으로 대한 방향성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FOMC 이후의 투자 전략, 또 다른 또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까지 섞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결은 했는데 평소에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매파적인 동결이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가야겠죠. 어찌됐든 FOMC가 진행이 되었고, 어제 미증 시도 상당히 혼조세로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도 오전에 올라가는 듯 했지만 순식간에 또 음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아무래도 혼조세로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나 FOMC의 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이 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FOMC를 한번 짚어보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CPI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FOMC에 대해서 무언가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단어가 껴 있었죠. 바로 매파적 금리 동결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최근에 고용지표나 물가지표들이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하기는 하는데, 어제 CPI의 특이점 혹은 이제 문제점이다라고 한다면 근원 CPI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이었죠. 근원 CPI가 결론적으로는 현재 연준에서 가장 또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남겨놓은 매파적 금리 동결이 진행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를 잠깐 이제 보게 되면 연준의 이번에 이제 점도표가 나왔죠. FOMC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연준의 점도표가 나왔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3월 달의 금리 목표, 그러니까 올해 초에 3월 달의 금리 목표 같은 경우에는 5.1%로 목표치가 설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5.1% 수준이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보다도 낮잖아요.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은 다 했다라는 기대감이 그동안 시장의 훈풍을 이끌어주는데 분명하게 큰 역할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달라진 거죠. 이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향후에 동결에 대한 의견은 단 2명에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한 차례 인상이 4명 정도, 그리고 2회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이 9명, 그 다음에 3회가 2명, 4회가 1명이었거든요. 즉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연준 인사들이 올해 최소 2번은 더 금리 인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상까지도 금리 인상을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치상으로 봤을 때 5.75%에서 6% 정도까지는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본 거고, 연내에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거냐라고 한다면 내년 정도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정도부터 이제 한 4회 정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해서 4%대의 금리를 맞추는 것을 지금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하기는 했어도 결국에는 금리 인상 더 할 거구나라는 부분이 투심에 조금의 악화가 되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시장 투자자들이 상당히 조금 쇼크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제 미증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지수가 상당히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파월이 약간의 달래기 발언을 해준 거죠. 어느 이제 발언을 했냐라고 하면, 이제 물가는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상당한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7월의 인상은 당장에 정해진 게 없고 그때그때의 물가를 확인하면서 각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금리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 뜻은 무엇이냐? 7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월 달까지 이 경제 지표, 뭐 물가 지표라든지 뭐 고용 지표라든지 이러한 지표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 금리 결정, 금리 인상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연준 인사들이 연내 2번 정도 이상은 금리 인상을 할 건데 지금 파월이 등판을 해서 무조건 인상할 건 아니다, 상한 보고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니까 그러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보게 되면 어제 PPI까지 나왔잖아요. PPI까지 나왔는데 PPI 지표도 전체적으로 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물가는 분명하게 꾸준하게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파월의 달래기 발언 또한 어느 정도 나와줬으니까 시장이 다시 이 막판에는 회복을 해주면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증시도 그러한 분위기를 그대로 다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전에 이제 올라가 줬다가 오후에는 지금 후쿠시마 이슈 관련된 이슈가 또 급격하게 나오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외에 반도체라든지 이쪽은 또 순식간에 상승폭을 줄여나가고 있죠. 시장은 아직까지는 혼조세로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의 바람과는 다르게 연준은 계속해서 지표를 하나씩 보면서 가겠다. 당장 7월도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고 확실히 파월 의장의 입이 시장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플로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향방, 이제 파월 의장도 워낙에 신중하기 때문에 방향성도 이렇게 함부로 예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어제 우리 시장을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시장이 정말 과도하게 급락이 나온 측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들 다 봤을 때 우리 시장하고 대만 증시만 유독 약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세가 나왔었던 이유는 어제 이제 워낙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었어요. 일단은 뭐 첫 번째로 역시나 이 중국 2차 전지 기업 이 고션의 미국 공장 허가 이슈였죠. 바이든 정부가 이 중국 기업의 미국 공장 설립을 승인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 2차 전지 기업들이 경쟁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에는 IRA라는 법안으로 다시 이제 밸류 체인을 형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중국 고션 기업도 결론적으로는 보조금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이러한 이 기업들이 무언가 경쟁을 하기가 쉬워지지는 않겠다. 라고 이제 인식이 되면서 순식간에 차익 실현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동안의 시장이 또 상승이 워낙에 잘 나왔었기 때문에 선반영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시장에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 미국의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사실 IT 쪽보다는 소비재나 혹은 이제 3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즉 우리나라 이 시장 같은 경우에 올해 내내 4차 산업 종목들이 일제히 다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나 혹은 이제 그 외의 증시, 뭐 소비재나 산업재들이 움직였었던 시장과는 약간은 다른 방향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또한 문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이제 2차 전지 기업, 그 다음에 뭐 금리 동결에 대한 선반영,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증시 흐름과는 약간은 반대되는 움직임, 이러한 것들에 더불어서 역시나 이제 하나 또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제2의 SG증권 사태가 아닌가라고 불릴 만한 어제 5가지 종목이 또 일제히 하한가가 나와버리는 모습이었죠. 지금 보게 되면 뭐 동일산업, 뭐 방리, 대한방직 등등 해서 5개 종목이 일제히 어제 하한가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차트 모양을 보게 되면 일전에 SG증권발 사태로 움직였었던 종목들과 움직임이 똑같죠. 지금 현재 이 종목들이 어제 일제히 다 하한가를 가면서 시총이 5천억 정도가 증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수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정리를 해보면 2차 전지에 대한 변수, 그 다음에 미증시와는 반대되는 업종에 대한 수급 집중도, 그리고 금리 동결에 대한 선반영,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혼란을 겪는 와중에 제2의 SG증권발 사태인가? 라고 봐야 될 것 같은 5개 종목이 일제히 무더기로 하한가가 나와버리니까 투자자들은 당연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수급이 망가지겠구나, 반대 매매가 일제히 쏟아질 수가 있겠구나라고 우려감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FOMC까지 있으니까 어제는 일단 정리하고 가자라는 그러한 심리가 상당히 강해졌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5개 종목은 일전에 SG증권발 사태하고는 살짝 차이점이 있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신용 잔액률이 5% 안팎으로 그전에 10% 이상 되던 종목들과는 신용 잔고율이 훨씬 더 낮다라는 점. 이 부분이 이제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일전에 SG증권발 사태하고 다르게 이번 5개 종목들의 이 종목 매도 창구는 국내 증권사들로 또 여러 가지가 또 분산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SG증권발 사태하고는 분명하게는 다르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5개 종목까지 한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분명하게 어쩔 수 없이 큰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FOMC도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매파적 금리 동결이 나오기는 했으나 어찌됐든 파월의 달래기 발언 또한 나와줬죠. 그러면 저는 분명하게 이제 매매하기 좋은 환경은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단적으로 2차전지 쪽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어제 차익 실현이 나오기는 했는데 2차전지 장비 쪽은 저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이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쪽이 너무 많이 돌기는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쪽이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이제 슬슬 수급이 다른 종목으로 넘어갈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6월 중순 넘어가면서 FOMC도 끝났기 때문에 새롭게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준비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조금 더 반박자 더 빠르게 또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FOMC와 관련해서 전략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이번 FOMC는 결론적으로 매파적 금리 동결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 투자자들이 파악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은 역시나 향후의 금리 인상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결국에는 이번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한 부분은 앞으로 상황 보고 하겠다잖아요. 즉 앞으로 이 경기 지표들, 뭐 물가 지표들 이러한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물가 지표들과 고용 지표들은 꾸준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FOMC가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었죠. 시장에 딱히 변수만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매매하기 좋을 만한 환경은 충분히 나와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별 순환매는 계속해서 나와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매매할 준비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이 시장이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식품 쪽과 후쿠시마 오염수 쪽 이쪽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 종목들이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 순환의 과정을 겪었으니까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섹터군들이 출현을 할 거거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그 다음에 뭐 곡물 쪽 이쪽이 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쪽 다 돌고 난다라고 하면 다음 이제 종목군으로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은 딱히 이렇다 할 만한 굵직할 만한 이슈가 없으니까 종목이 수급이 들어가고 올라가는 데 방해될 만한 이슈는 딱히 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분기로 접어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제 강조드렸던 게 뭐냐. 어제 이제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제 3분기로 접어들면서 새롭게 주목받을 수 있는 산업군들, 종목군들이 많아질 거다. 왜? 올해 초에 결국에는 실적 거든요. 때문에 저는 현재 상태에서 3분기에 이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분명하게 많이 나와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준비를 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 3분기 시장을 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의 이 매매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새로운 수급이 어디로 가게 될지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슈 플로우에서 김용일 전문가께 의견을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슈 플로우 김용일 전문가였습니다.